자, KMO 1차 기출 조합 2013년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라는 집합이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그런 집합이고요. 부분집합 중에서 인의 두 원소의 차이가 모두 3 이상이고 10개의 원소를 가지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라고 했고 그 두 원소 사이에 임의의 두 원소 사이의 차이가 3 이상이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1, 2, 3, 4, 5, 6, 7, 8 어떻게 30까지 이렇게 원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를 부분집합의 원소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0개의 수 사이에는 3 이상의 차이가 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30개의 원소들 중에는 어떤 거는 뽑히는 거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안 뽑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뽑히는 것과 안 뽑히는 것을 봤을 때 뽑히는 게 10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뽑히는 두 개의 원소 사이에 부분집합의 원소가 되는 임의 두 원소 사이에 3 이상의 차이가 나야 한다고 했으니 동그라미 뽑히는 녀석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뽑히지 않는 녀석을 X라고 얘기를 했을 때 X가 20개가 있고 동그라미가 10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두 개 이상의 X가 있어야 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개의 원소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뽑히냐 뽑히지 않느냐 동그라미 10개와 X 20개의 배열의 문제로 얘를 생각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X, OXX, O 뭐 이렇게 어떻게 이런 형태로 뭐 뽑히고 안 뽑히고 결정된 이런 부분집합의 원소가 10개가 선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OX의 배열이 한 가지가 나올 거고 그 배열은 부분집합이 뭐 2, 5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하나의 부분집합이 결정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분집합이 그 조건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구하라는 건 O 10개와 X 20개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렇게 대응이 되는 형태에서 어떤 형태를 구해라.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적어도 두 개의 뭐가 X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배열의 경우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10개가 일단 있고 10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이 사이에 적어도 두 개의 X가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그라미 10개 사이의 간격은 9개가 될 거고 그 9개의 간격에 적어도 2개씩의 X가 들어갔으니 X가 2개가 남았다는 거죠. 이 남은 2개를 어디에다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넣어서 배열의 경우를 완성할 건데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11개의 위치, 서로 다른 위치 중에서 두 군데를 고르면 되겠구나. 그런데 같은 곳을 두 번 고를 수도 있겠구나. 즉 중복에 허용되는구나. 그래서 11H2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와 X의 배열이 한 가지가 완성됨에 따라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1부터 30까지 숫자 중에서 부분집합 원소가 10개가 나오게 되는 조건에 맞는 그런 경우 한 가지 대응이 될 테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 결과는 11H2니까 12C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2, 12 나누기 2팩토리얼 되겠다. 결과적으로는 66까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자 A, B, C, D를 사용하여 만든 8자리 문자열 중에서 이런 예와 같이 A가 나타나면 바로 다음에는 항상 B가 나타나고 A, B는 항상 B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B가 나타나면 바로 이전에는 항상 A가 있어야 된다. B 앞에는 항상 A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소리죠? A하고 B는 묶여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B의 A의 BAB, DAB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B의 AB의 AB의 BAB와 같이 C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AB가 없어도 상관없다. 뭐 D, C, C, D, C, D, B 뭐 이런 경우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즉 A, B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다만 나타날 거면 A, B의 순서는 지켜서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주는 게 좋겠나?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겠죠. 경우 나누기. 어떻게 경우를 나눠야 되냐?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A, B가 뭐 없어도 되고 한 개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되고 네 개 있어도 된다. 다만 A, B는 순서를 지켜서 나오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경우를 나눌 때 뭘 기준으로 A, B가 나오는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럼 얘는 0부터 4까지 5가지가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K개라고 하자. 그러면 경우를 몇 가지로 5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K가 0이라는 얘기는 A, B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8자리의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얘기죠. A, B가 없다면 A, B, C, D 중에서 A가 없다, B도 없다고 한다면 C하고 D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8자리니까 각 자리는 독립적으로 C가 있어도 되고 D가 있어도 되고 앞자리의 영향, 뒷자리의 영향을 서로 아무도 받지 않은 거니까 독립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씩을 선택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2의 8제곱까지 256까지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K라는 녀석이 한 개다. 즉 A, B가 한 번 나왔다고 한다면 A, B 이외에 다른 녀석 C나 D는 6개가 나와줘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6개의 C하고 D의 자리를 먼저 보자 이런 얘기예요. 6개의 자리가 있는데 A, B라는 녀석이 문자로 묶여서 A, B라는 녀석이 하나로 묶여서 어딘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총 7개의 위치가 있다는 거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이 6개의 문자는 C 또는 D를 선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7군데의 위치 중에서 한 군데의 위치를 뽑아서 A, B를 통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2의 6제곱까지만큼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7 곱하기 64가 됐으니까 얘는 결과가 448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256까지, 이거 448까지 이렇게 점점 더해줄 거예요. 세 번째는 K가 2일 때인데 K가 2가 된다는 얘기는 A, B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택할 수가 있겠죠. A, B를 2개를 먼저 배열을 해놓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A, B가 아닌 4개의 문자를 먼저 배열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나중에 2의 4제곱만 곱해주면 될 거니까 그러면 A, B를 묶어서 이렇게 2개를 놨다고 치면 서로 다른 C나 D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세 군데 중에서 선택해서 집어넣을 건데 중복 허용되고 즉 같은 자리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3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얘가 중복이 허용이 될 거고 자리를 먼저 확보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했으니까 결국 어떤 형태가 되겠다?
3, H, 4가 나오겠구나. 그 경우에 대해서 2의 4제곱을 곱해주면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마찬가지로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해주냐면 이번 것처럼 서로 다른 C하고 D가 될 수 있는 얘네들을 먼저 놓자. 그러면 먼저 놔도 상관없어요. 2의 4제곱으로 C하고 D를 막 이렇게 놨다고 치죠. 놓고 나서 A, B를 묶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5군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5군데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군데에 골라서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집어넣는 A, B도 서로 구분이 안 가고 여기서는 뭐예요? 집어넣는 C하고 D가 서로 구분되지만 자리를 먼저 확보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네모 4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든 얘는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5H2도 6C2가 될 거고 4H4는 6C3대 6C랑 똑같은 결과니까 결과는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6C2의 곱하기 2의 4제곱이 될 거고 그 결과는 15, 30, 2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는 K가 얼마일 때 생각해보라. 3일 때를 보자 그런 얘기예요. K가 3이 된다 그러면 A, B가 3쌍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C하고 D가 2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A, B 이렇게 3개 쌍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2개 자리 이렇게 놔도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배열해주는 경우로 봐도 상관없어요. 또 역시. 그래서 얘네들의 배열로 보면 C하고 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우리가 이렇게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배열의 경우를 보시면 결국은 5C2가 될 거고 아니면 5펜만이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곱하기 보여주는 거니까 얘네들의 분자를 결정해주는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얘가 10인 거니까 답은 40까지가 나오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선택의 경우로 가든지 아니면 일렬 배열의 경우로 가든지 어쨌든 상관이 없죠. 똑같은 거니까. 그럼 5번째 마지막으로는 K가 얼마일 때 4일 때를 보자. K가 4라는 얘기는 A, B가 4개가 있다는 거고 얘네들의 순서는 다 같은 문자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문자인 C나 D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래서 얘는 한 가지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256, 448, 240, 41까지 다 더해주면 결과가 985가지가 나오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B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의 점수 K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최대와 최소를 합하다 그런 얘기죠. A 집합과 B 집합은 K개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즉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게 K개씩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A의 한 원소와 B의 한 원소의 합으로 표현되는 정수의 집합이 0부터 100까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써주면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거죠? A 더하기 B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는데 어떤 녀석이 그 A라는 녀석은 집합 A의 원소이고 그다음에 B라는 녀석은 집합 B의 원소. 즉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뽑아서 그 녀석들의 합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녀석이 0부터 100까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즉 얘의 원소의 개수는 101개의 원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AB의 집합의
A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K의 형태가 보니까 지금 합한 결과가 101개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K가 10이면 A에서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10가지고 B에서 원소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10가지니까 10곱하기 1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가 다 다른 원소라고 하더라도 101개보다는 어떻게 나와요? 작죠. 그러니까 10개가 안 되겠구나. 최소한 11개가 있어야 요 개수는 넘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11개로 얘가 구성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11개로 구성이 가능하겠니? 가능하게 10개로 우리가 구성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가능하면 10개로. 그러면 얘는 뭐 0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A라는 그러니까 합이 0인 녀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0이 둘 다 있긴 있어야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간단하게 얘를 어떻게 자릿수를 담당하는 녀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이 10의 자리의 숫자가 되는 녀석으로 생각해 준다 그러면 0 그리고 10 그리고 20, 30 이렇게 어디까지 90까지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10개예요 지금. 얘는 10개. 그럼 B라는 녀석을 1의 자리를 담당해주는 숫자로 우리가 생각하자. 그러면 1의 자리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가능하다? 9까지 가능하면 이게 10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10개일 때 숫자는 0부터 99까지 최대의 숫자들의 합이 100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최대 숫자가 100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얘네들 중에서 제일 큰 두 수의 합이 10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럼 얘한테 누가 있으면 되겠죠? 10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를? 11개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를 11개를 만들었다? 얘는 10개만으로 충분한데 그럼 다른 숫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보다 현재 작은 아무거나 집어넣어주면 상관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 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11을 넣자 그래도 상관없고 2가 되자 뭐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숫자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1개, 얘도 11개의 원소의 개수만으로 최소 얼마부터 시작해서 합이 0인 것부터 시작해서 합이 100이 되는 것까지 모든 숫자를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K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11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의 개수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얘가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A에는 당연히 0이 똑같이 다 있어야지 되죠. 왜냐하면 두 녀석의 합이 0이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0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최소가 0인 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얘가 아무리 커도 두 녀석의 큰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면 10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수가 똑같이 50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0부터 50까지 모든 숫자가 다 있는 0부터 50까지 모든 숫자가 다 있는 그래서 K가 51개가 되게 되는 요때가 최대의 K를 만들어주는 최대한 많이 겹치게 만드는 거죠. 숫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최대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B 집합을 0부터 50까지 숫자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수 100, 가장 작은 수 0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상에 있는 수들은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K가 51인 게 이게 최대값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1과 11의 합은 62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집합 A라는 녀석이 있는데 A라는 녀석은 1, 2, 3, 4, 5, 6까지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이 집합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부분집합을 선택해주는 경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을 선택하라 부분집합으로, 그 얘기는 뭐 두 부분집합을 우리가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체 집합 A에 대해서 두 개의 부분집합 x와 y를 선택할 건데 어떻게 선택하라고 했죠? 합집합이 뭐가 되라? A가 되라. 그 다음은 부집합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했을 때 전체에서 합집합을 생각해주면 이 녀석에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쵸? 다음은 여기 교집합에는 두 개 이상의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이 6개의 원소가 여기에 이런 조건으로 분배가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 어떤 조건? x와 y라는 녀석이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누가 x가 되고 누가 y가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선택의 형태로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 x하고 y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x하고 y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뭐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경우를 구하라? 2개 이상이니까 2, 3, 4, 5, 6 이렇게 되는 경우를 구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뭘 생각해 보면 6이라는 거는 여기에 원소가 6개가 되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 즉, 이 6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x하고 y가 집합이 서로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경우?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부터 5개까지 되는 요때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 요놈하고 요놈의 경우를 구해서 빼주는 6건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경우에 대해서 x하고 y의 교집합의 원소가 0개가 된다는 거는 여기에도 x하고 y가 있는데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고 두 군데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6개의 원소 1부터 6까지의 6개의 원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선택의 경우가 6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2의 6제곱이 될 거예요. 물론 전체 경우는 3의 6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전체 경우는 여기가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세 군데 중에서 선택해서 집어넣자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건데 이 6제곱이라는 거는 이 2의 6제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x하고 y에 여기 1, 2, 3, 여기 4, 5, 6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 있겠죠. 그런데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녀석이 y고 이 녀석이 x가 되는 경우, 즉 x하고 y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얘가 4, 5, 6, 얘가 1, 2, 3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로 카운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이 전체 경우에 대해서도 얘가 대칭적으로 2가지씩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 되죠. 어떤 경우만 빼고 x하고 y가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로만 생각이 될 거고, 왜냐하면 여기에 1, 2, 3, 4, 5, 6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딱 한 가지 경우만 빼고 서로 대칭적으로 2가지씩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얘를 전체의 경우에서부터 이런 경우 다 빼고 1인 경우도 빼고 6인 경우도 빼고 그래서 전체를 나누기 2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서로
뭐로 봐야 되니까 서로 다른 뭐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지 누가 x 1이 들어간 놈을 x라고 해 뭐 이런 형태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으로 나뉘게 되는 경우는 항상 두 가지씩 존재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걸 해봅시다. 전체 xy 고집합의 원수가 한 개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 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x 집합 y 집합의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한 개를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한 개를 어떻게 결정해주면 되겠다. 6개 중에서 하나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구나. 6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놓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의 위치에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럼 선택은 5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 곱하기 2 5제곱의 형태가 되고 얘는 32, 64의 3이니까 192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 얘는 얼마였죠? 아까 이 6제곱이니까 64가 되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 한 가지만 빼자 이런 얘기가 돼요. 세 번째를 보면 어떤 경우 x하고 y가 같은 경우도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 한 가지를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결과는 3의 6제곱에서 64가지 빼고 192가지도 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빼서 이 결과를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236가지. 자, 5번 문제입니다. 볼록 칠각형 A7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대각선 4개를 내부에서 교차하지 않도록 그어서 5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자라고 얘기했어. 즉, 칠각형이 있다면 칠각형이 있는데 얘네들이 네이밍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정칠각형이어도 상관없어요. 네이밍이 되어 있으니까 회전의 형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이 볼록 칠각형이 있을 때 얘를 5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N각형의 형태를 5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자. N각형을 N-2개의 삼각형으로 나누라 이런 얘기죠. 어디서 많이 봤느냐 하면 결국은 N+2 각형을 어떻게 N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N+2 각형을 N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해주는 경우의 수가 카탈란수 CN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해가시죠? 기억나시죠 다? 그래서 CN이다. C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N+1의 2NCN으로 구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삼각형의 분할의 형태의 개수를 다 구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볼록 칠각형과 적어도 하나의 변을 공유하게 하여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적어도 하나의 변을 공유해라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요 삼각형은 얘하고 얘를 변을 공유했고 이 삼각형은 얘를 공유했고 이 삼각형은 얘를 얘하고 얘를 공유했고 이 삼각형은 얘를 공유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다 한 변 이상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삼각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삼각형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칠각형이 있는데 어떤 형태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가 어떻게 더 멀리 2개 이상의 변을 넘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건 어떻게 된다? 변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분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렇게 되는 경우를 전체 개수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개수에서 이런 형태만 해서 빼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칠각형을 분할해주는 5개의 삼각형으로 칠각형이니까 5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할 수 있죠. 5개의 삼각형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C5가 된다는 거고, C5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자? n 플러스 1 곱하기 2nc n이니까 2 곱하기 5 10 C5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6분의 1 곱하기 는 19, 8, 7, 6 나누기 5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죠. 당연히 이 6은 여기 있는 녀석이랑 약분이 될 거고 얘네들만 계산을 잘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42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 원래 칠각형의 변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만 우리가 세워서 잘 빼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가 어떤 점에서 생각해주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이쪽으로 두 개의 변을 가로질러서 가고 이쪽으로 두 개의 변을 가로질러서 가고 이쪽으로는 세 개의 변을 가로질러서 가는 이런 경우에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세 개를 가로질러서 건너가 줘야 되는 거는 어떠한 점에 대해서 A1부터 A7까지 있는 이런 애들 중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녀석에 대해서 대변만 세 개를 건너가는 거야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곱하기 7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줬을 때 이쪽으로 두 개, 이쪽으로 두 개,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이런 삼각형이 생길 텐데 나머지 얘하고 얘는 더 이상 분할이 안 되지만 이 녀석은 사각형이 나왔으니 얘의 분할의 경우가 이쪽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되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7가지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씩 생길 테니까 이런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는 총 14번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2에서 14가지를 빼면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